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희가 네. 서울 금호동의 서울 금호 파크힐스랑 네. 네, 금호 16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가긴 조금 부담도 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매도하는 게 더 나을지. 네. 그래서 그거랑 나중에 팔고 나면 소액으로 해서 어떤 거 다른 어디로 투자처를 갈지. 찾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옥수나 금호동에서만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전화드렸습니다. 네. 금호동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근데 네. 하나는 매도하고 좀 정리를 하고 네. 싶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두 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아주 좋은 걸 다 갖고 계시네요. 와. 그 파크힐스도 여기도 재개발인데 네. 여기도 원래 조합원이셨어요? 네, 입주권을 사서 들어간 거죠. 여기가 아마 이게 15구역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16구역 여기 또 있어요,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 지금 고민. 이거 입주하고 나서 이거 16구역 구입하신 거예요? 16구역은 지금 철거가 이달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구입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정도 됐어요? 어유, 그럼 네. 뭐 지금 프리미엄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호 재개발 지역이면은 프리미엄만 거의 한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 10억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9억 5천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파냐? 자, 하나는 네. 이미 입주한 아파트고, 그죠? 그렇죠. 이 파크힐스가 언제 입주했지? 입주한 지가 그래도 한 6년. 5년 정도 됐죠? 예, 한 6년, 내년이면 6년 차 된 거죠. 자, 그럼 16구역이 지금 여기는 이제 철거하고 하면은 2029년, 그죠? 네네네. 29년 정도 입주를 할 예정이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 5년 된 아파트가 29년이면 한 9년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9년 정도가 됐어도 아직 신축 효과는 충분해요. 네. 왜냐하면 역세권에다가 이게 1000세대가 넘죠. 1200세대요. 네, 1000세대가 넘고 16구역은 세대수가 좀 적죠. 580, 이거 600이 조금 안 되죠. 네, 그래요. 한 580세대, 한 600세대 정도 될 거고. 네네네. 자, 그 규모면에서는 파크힐스가 우세,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네네.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네네. 규모면에서는 파크힐스가 우세, 파크가. 네. 자, 두 번째는 입지. 네네네. 그러니까 역세권 조건에서는 16구역은 보니까 더블 역세권이네, 그죠? 네네. 하나는 더블 역세권. 그러면 여기가 16구역이 조금 더 우세, 그죠? 네. 그다음에 3번은 세 번째는 뭘 따져보야 되냐면 네. 얘가 입주할 시점, 16구역이 입주할 시점에 내 아파트가 신축이냐 구축 전환이냐예요. 네. 이때 가격차가 벌어질 거냐 아니면 가격차가 얼마 안 날 거냐가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근데 요때 보면 제가 그래서 지금 뭐부터 따진 거냐면 파크힐스부터 따진 거잖아요. 네네네. 신축 효과가 유지될 것이다. 서울 역세권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신축 효과는 한 15년 정도까지 가요. 아, 네. 입주 15년 정도 차까지. 보통은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시중 효과가 끝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약간 비역세권과 거리가 좀 멀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파크힐스는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지금 어쨌건 처분하게 되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처분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서 여기는 거주를 한다 그러면 파크힐스를 거주를 하고 16구역을 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아,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뭘 더 생각할까요, 제가? 제가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는 네네. 자, 16구역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럼 자금이 생기죠. 네네네. 그럼 근데 이걸 처분하고 올해는 같이 못 팔아요. 그쵸. 그죠? 네. 왜냐면 파크에서 처분하더라도 12억 초과되는 거니까 그 부분 양도세도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양도세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천상 만약에 팔더라도 내년에 팔아야겠죠. 네네. 그럼 이 두 개를 팔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자금이 3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 정도까지 안 돼요? 한 25억 돼요? 네. 그럼 저는 이거면 나는 너무나 금호 옥수를 사랑하지만 그죠? 너무 금호 옥수를 사랑하지만
네.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정도 자금이면 네. 강남 3구를 갈 수 있잖아요. 강남 갈 수가 3구를 있나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남 3구를 들어가서 네. 똘똘한 한 채를 하나 마련을 하고 거주하는 주택, 네. 그리고 이제 소액 정도가 남으면 네. 이 소액으로 다시 별도의 투자,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 투자 해봤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고가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시다라는 거예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6구역 처분하시면 결국은 이거 처분하고 뭐 사야 돼요 또 이랬잖아요. 네네. 이거 16구역 처분하면 뭘 사긴 뭘 사요. 21구역 사야지. 근데,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금호동을 사랑하신다니까. 저희가 이쪽에서만 계속 투자를 네. 좀 했었어서.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갈 거면 네. 아예 이쪽으로 똘똘한 하나를 사라 이거예요.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은요. 네. 그땐 종부세부터 이제 막 힘에 부치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 놓고요. 네. 하나는 이제 소액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남권을 25억에 갈 수 있나요? 하도 가격들이 비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남 3구, 강남 그랬다고 또 뭐 서초, 반포 이런 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그렇죠? 네네. 강남 3구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슈를 안고 있는 단지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뭐 저희 세미나에 오시거나 네. 추가적인 상담 통해서 또 그때 해결하시면 될 거고. 네. 일단 큰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네. 요거를 네.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네. 내가 이제는 전부 다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다 12억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제는 세테크를 생각 안 하시면은요. 실제로는 벌었는데 나중에 딱 손에 쥐는 건 세금으로 다 뺏기고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강남 3구 쪽에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교수님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랑 먼저 한번 통화하실게요. 네네. 저는 네. 그 아들이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네. 잠실 신천동에 그 미성 아파트 네. 재건축을 해가지고 올해 말에 입주를 하는데 네. 그 미성 아파트 2주 전에 이주하기 전에 평촌에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아들이. 네.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 그 여기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여기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평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해서 제가 대신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 양도세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통화를 원하시던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먼저 찾으셔갖고 저희 아나운서께서 서운해서. 머쓱했네요. 네. 아니,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드님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셨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자, 이게, 아주 좋은 아파트네요. 그죠? 네. 위치도 너무 좋고, 세대수도 좋고. 네. 근데 문제는 일단 평촌 아파트야.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정비사업에 의한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지금 아드님이 아셨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평촌 아파트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 미성 당시 재건축할 때 예. 그 아파트가 1주택이었던 건가요? 네네. 그럼 다행이고요. 다음에 그 이주 전에 이주를 앞두고 사신 거예요? 네, 거기 세를 줬다가 세를 줬다가 예. 이게 뭐냐면 대체주택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 첫 번째 조건이 1세대 1주택일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본이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 주택을 구입했어야 돼요. 평촌 주택을. 그래서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드님한테. 사업 시행인가 전에. 네, 아마 제 구입하면 안 생각에는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를 낳지 싶은데 네네. 왜냐면 미성이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주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예요. 딱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내가 이때 대체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요 이후에. 네. 자, 화면 잘 보시면서 혹시 찍어놓을 수 있으면 찍어놓고 아드님한테 확인을 하세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입주잖아요. 요게. 예예. 올해 12월 입주인가요? 네. 올해 12월 입주면 입주 전 보통은 이제 대체주택을 언제까지 비과세 해주냐면 예. 입주 전 3년, 그러니까 완공 전 3년, 네. 그리고 완공 후 3년 요 이내에만 네. 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6년이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예, 시간이 좀 근데 있네요. 대신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이 대체주택에 예예. 1년을 거주하셨어야 돼요. 네, 1년을 거주하셨어야 되고 네. 이 새로운 주택 있죠? 예예. 새로운 주택 완공일 이후에 1년을 계속해서 거주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대체주택 거주는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만약에 6개월 거주했다가 임차 놓거나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평촌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며요. 네. 그러니까 1년 거주하셨을 것 같고 예예. 그럼 요 완공 후 3년 이내에 이 해당 주택, 이 잠실로 와서 1년 이상만 거주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요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평촌 거. 평촌 거.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린 요 화면에 혹시 화면에 보이시면 이거 찍어 놓으셔가지고 네. 아드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거나 그러면 아드님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도 꼭 절세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실까요? 요즘 용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네.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거기는 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예. 어디를 보셨을까? 용산 안에서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수해 지역인데, 네. 그 서쪽으로 네. 지금 개발한다는 곳들 네. 보고 있거든요. 네. 효창동도 있고, 거기 청파동도 있고, 그런 쪽이요. 네, 이제 용산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데 과연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 용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용산을 눈여겨보시고 네. 보시다 지금 뭔가가 지금 걸리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뭐가 걸리시는 거예요? 그 용산에 좋은 데는 되게 비싼데, 네. 요 서쪽으로는 아직 낡은 주택들이 많아서 그런 쪽은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얼마 정도로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한 2, 3억 정도, 한 3억까지 정도. 3억까지 정도? 예.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용산은 워낙 요즘 뭐 방송에서 이슈도 되고 있고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자, 서쪽을 보시니까 요 경부선 기준으로 이제 서쪽을 보신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많은 곳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 자, 특히 이제 재개발 투자, 이건 이제 이 지역은 다 재개발이니까, 그죠? 예. 재개발 투자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미 지정이 된 곳을 할 것이냐, 지정 전인 곳을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자, 재개발이 지정이 돼. 특히나 용산같이 규제 지역이고 많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지정되는 순간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굉장히 오르죠. 예. 굉장히 오르니까 사실은
이 옳은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지정된 곳들을 찾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되냐면 내가 보유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지역 내에서 가능하면 첫 번째로는 개발지가 많이 지정된 곳, 지정이 많이 된 곳, 이곳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추세를 봐야 돼요. 도대체 어느 곳들을 중심으로 많이 지정을 하는지. 지금 서울시의 개발지 지정하는 곳도 약간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구릉지하고요. 역세권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들이 특히나 역세권이면서 구릉지형을 갖춘 곳들은 기존에는 개발지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을 지금 많이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던 역세권 지정을 하던 좀 범위가 넓으면 신속통합을 지정을 하던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곳들이 요즘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정이 많이 된 곳이 있는데 이상하게 빠진 곳들이 있더라. 그럼 빠진 곳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건 한 두 가지 요건만 딱 체크를 해보셔도 이곳은 앞으로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제가 왜 이 개발지 많이 지정된 곳을 보셔라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설령 빠진 곳이 개발의 속도가 조금 지연돼서 늦게 가더라도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지가 상승 효과를 보게 돼요. 지가 상승.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개발해서 아파트가 전부 다 들어서 버리면 이 지역의 지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어느 지역에는 보면 그렇잖아요. 예로 들면 서울시의 하다못해 우리 아현 뉴타운, 부가 뉴타운이라도 볼까요? 그곳이 처음에는 정말 낡은 집들만 있었던 곳이에요. 지가가 낮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곳이 본격적으로 지가가 언제 상승하기 시작했냐면 뉴타운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자꾸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파트로 바뀌지 않은 지역들조차 땅값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땅값이 올라가는 순간 당장 안 되는 곳들도 자꾸 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들어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건만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효창동? 네. 이런데 충분히 빈 곳이 있잖아요. 빈 곳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지도 제가 지금 그린 곳 중에서도. 네네. 그런 곳 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고 그런 거는 저희 세미나 와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왜냐면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게 더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네.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생방송이라는 그런 또 한계가, 방송이라는 또 한계가 있어서 모든 얘기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노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